양자역학,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근데 사실 이 이름 안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양자, 영어로 퀀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한 100여 년 전 물리학 전체를 뒤집어 놓은 혁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드럽고 쭉 이어진다고 믿었던 이 세상이 사실은 뚝뚝 끊어져 있다는, 즉 셀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 자, 지금부터 그 위대한 발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세상은요, 아주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아주 작은 덩어리들로 뚝뚝 끊어져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옛날 물리학과 새로운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경사로 저게 바로 옛날 물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지점이 다 존재하죠. 아주 부드럽고 연속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계단을 보세요.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죠? 1층, 2층, 3층. 그 사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이 밝혀낸 세상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계단 같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발견을 한 편의 추리극처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세기에 풀리지 않았던 두 가지 미스테리에서 시작해서 원자와 빛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시간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거의 신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알아냈다 하고 자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아주 사소한,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두 개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 미스테리 현상. 이게 그들을 계속 괴롭혔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바로 원자입니다. 아니, 세상 만물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원자라는 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순식간에 붕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었어요. 빛은 당연히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보면 꼭 야구공 같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빛의 정체는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 원자의 비밀부터 파헤쳐보죠.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먼 곳, 바로 밤하늘의 별빛에서 발견됐습니다. 별빛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이상한 패턴, 마치 비밀스런 바코드 같은 거였죠. 원래 물리학 이론대로라면 별빛을 프리즘으로 나눠보면 당연히 무지개처럼 모든 색깔이 부드럽게 쫙 이어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결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림처럼 중간중간 이가 빠진 것처럼 검은 선들이 숭숭 나 있었던 거죠. 마치 마트에서 찍는 바코드처럼요. 더 신비한 건 이 바코드가 원소마다 고유한 지문처럼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바코드가 생기는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코드의 비밀을 풀려면 원자 속을 들여다봐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자 모델을 계속 발전시켰죠. 처음엔 그냥 단단한 공인 줄 알았다가 톰슨이 푸딩에 박힌 건포도 같은 모델을 내놨고 마침내 러더퍼드가 태양계처럼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행성 모델을 제시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여기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요, 이렇게 핵주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리면서 빙글빙글 나선을 그리며 핵으로 곤두박질 쳐야 해요. 그것도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세상 모든 원자가 순식간에 다 붕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멀쩡히 있잖아요.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하죠. 기존 물리학이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조차 설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때 닐스 보어라는 젊은 과학자가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전자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허용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규칙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주장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상한 아이디어가 별빛 바코드의 미스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전자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점프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때 딱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만 쏙 흡수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원자를 쫙 지나갈 때 이 점프에 필요한 특정 색깔의 빛들만 쏙쏙 흡수당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봤던 그 검은 선들, 그게 바로 전자가 점프하면서 먹어치운 빛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원자 미스테리는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의심의 화살이 두 번째 용이자 바로 빛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원자 문제가 해결되면서 빛의 정체는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모두가 당연히 파동이라고 믿었던 빛의 정체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존의 파동 이론에 따르면 빛의 에너지는 밝기,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비추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 에너지는 밝기가 아니라 색깔, 정확히는 진동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약한 붉은 빛을 아무리 세게, 즉 많이 쪼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약한 파란 빛을 살짝만 쪼여도 전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유리창에 탁구공을 수백만 개 던져도 멀쩡한데 야구공 하나만 던지면 깨지는 것과 같았죠. 빛 알갱이 하나하나의 힘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 같은 여러 실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동 이론의 예측과 실제 실험값이 완전히 다르죠? 그냥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딴판이에요. 이건 뭐 이론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1905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빛은 파도처럼 쭉 이어진 파동이 아니라 총알처럼 뚝뚝 끊어진 에너지 알갱이, 덩어리가 아닐까? 이 빛의 알갱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설은 가설일 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빛 알갱이 딱 하나만 쏴서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끝장 토론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중간에 반투명 거울 같은 걸 둬서 빛이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되게 하는 거죠.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물결처럼 갈라져서 양쪽 검출기에서 동시에 신호가 올 겁니다. 하지만 입자라면 총알처럼 쪼개질 수 없으니 무조건 한쪽에서만 신호가 오겠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빛을 정말 약하게 광자 하나가 날아간다고 생각될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서 실험했더니 신호는 언제나 둘 중 한쪽 검출기에서만 딸깍 하고 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울리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빛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바로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원자의 비밀스러운 바코드 사건, 그리고 빛의 입자 위장술 사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두 미스테리는 똑같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물질의 진짜 본질에 대한 아주 깊고 심오한 진실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빛은 파동이거나 입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였습니다. 어떨 때는 파도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총알처럼 행동하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던 거죠. 이걸 바로 파동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세상은 부드러운 경사로가 아니라 뚝뚝 끊어진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요. 에너지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정해진 최소 단위, 덩어리로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에서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의 양자, 퀀툼, 역학이 탄생한 거죠. 이 발견은요, 단순히 오래된 문제 두 개를 푼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사용 설명서, 그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이상하고 기묘한 이중성은 빛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단단한 알갱이라고만 생각했던 전자도 사실은 유령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셀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다면 과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현실 속 또 다른 무언가가 셀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